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400경기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그레이트, 그야말로 이 EPL의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있는 각종 기록들, 이참에 이 애슬레틱에서 모조리 다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t's a landmark achievement. 랜드마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구역에, 어떤 지역에 굉장히 소문이 난, 잘 알려진 건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성과, 굉장히 토트넘에게는 의미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공헌을 한 선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손흥민 선수, 토트넘 캡틴, 토트넘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16번째로 많은 그런 출전 기록을 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과연 어떤 기록을 세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He's never been part of a title winning team. 그러니까 타이틀, 우승 경쟁을 하는 팀에 있는, 그리고 타이틀 챌린징, 여기가 우승 경쟁이고 여기가 우승을 한 팀이죠. 그러니까 우승 경쟁을 하는 팀도 그리고 우승을 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뭐 위대한 선수인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숫자들만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400경기 출전이라는 마일스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살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손흥민 선수의 어떤 통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는 숫자는 손흥민 선수의 골과 어시스트 숫자입니다. Exceptionally high, 굉장히 높다.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골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딱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해리 케인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해리 케인이 일단은 400경기를 뛴 동안 189개 189개의 골을 넣었고 4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 같은 경우에는 153골 그리고 67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와 이게 이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윙어로서 굉장히 오래 뛰었죠. 케인과 살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지속적으로 붙박이로 뛰던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공격수로서의 자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뭐 무리뉴 때만 해도 공격수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스스로도 공격수로 그렇게 자신을 분류하지 않았던 때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에 올랐고, 그 밑에 있는 이름이 케빈 데브라이너. 야, 진짜 어마무시하죠. 맨시티의 전설적인, 지금 이제 있는 선수들 중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65골, 10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랑 거의 뭐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네요. 이 골과 어시스트 수가 이렇게 바뀐 느낌인데, 여하튼 케빈 데브라이너도 대단한데 손흥민 선수가 골 어시스트 기록에서 이보다 앞서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마네, 피르미누, 아구에로, 레시포드 등등의 선수들의 이름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벌써 9번째 시즌, 잉글랜드의 9번째 시즌을 뛰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프리미어리그 골을 첫 번째 캠페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두 자릿수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이 벌써 8번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살라와 함께 득점왕을 만들기도 했었고, 이때도 진짜 감동적인 상황이었죠. Posted double figures for both goals and assist. 골과 어시스트 두 개 다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첫 시즌 4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뒤로 14골, 12골, 12골, 11골, 17골, 23골, 그리고 콘테 시절 때 그렇게 고생했을 때에도 10골을 기록을 했고, 이번 시즌은 15골 현재 달려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90분마다 골을 넣는 어떤 그 개수를 봤을 때는 0.69, 이때가 이제 득점왕 시즌으로 가장 높았는데 지금 0.60,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 2016-17 시즌에는 이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때도 0.61의 골 득점, 경기당 골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그리고 사실은 꽤 꾸준하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기량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살펴볼 부분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많은 어시스트라는 선수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케인이 가장 많이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누구냐?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 다음은 델레 알리.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네 명의 선수는 데스크 라인이라고 불렸던 갑자기 추억이 돋네요. 추억이 돋고 그 뒤를 이제 잇고 있는 게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데얀 클루셉스키가 5개의 어시스트씩을 기록해 줬다. 클루셉스키는 좀 분발 최근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루카스 모우라 요즘 그리운 이름이죠. 브라질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여튼 브래넌 존슨도 3골, 지오바니 로셀소도 3골, 히샬리송도 3개 어시스트를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와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상징적인 어떤 라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의 토트넘은 아직도 손발을 맞출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반가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운돈벨레, 베르바인, 레길론, 라멜라. 하지만 지금은 이제 토트넘에 없는 선수들이죠. 얀센, 페리시치, 오리에, 요렌테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벤탄쿠르가 1어시스트, 벤 데이비스가 1어시스트, 로메로가 1어시스트, 뭐 솔로몬이 1어시스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만한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약한 발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약한 발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계에 들어갈 수가 없긴 한데 손흥민 선수는 46개의 프리미어리그 골을 꽂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는 약발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해리케인 그 많은 골을 넣은 해리케인도 41. 그 뒤에가 이제 로빈 반페르시, 세르지오 아게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46골 이거는 뭐 곧 있으면 50골 고지에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약발의 골을 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 손흥민 선수의 weaker foot 더 약한 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특히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 한국의 선수들이 양발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양발로 마무리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토니오 콘테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도대체 이 주발이 어디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 라파엘 반데바르트 같은 이 전설적인 선수들 역시 아슬레틱과의 그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발을 주로 쓰는 선수인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양발과 동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expected goals 골 기대값을 초월하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리그를 진행하면서 골 기대값 이상의 활약을 보여준 어떤 선수들을 나열해봤을 때 해리케인이 10.4 그 이상의 이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꽤 꾸준하게 7.3, 7.3, 6.9, 6, 5.8 이게 다 다른 시즌입니다. 20, 21 시즌, 16, 17 시즌, 20, 22 시즌, 23, 24 시즌 그러니까 최근에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이 골 기대값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지어 기록에 오를 만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데브라이너나 루카쿠 뭐 이런 선수들도 이 위에 올라있고 22, 23 시즌에 케인도 여기 있네요. 여하튼 케인도 꽤 높은 자리에서 2번의 기록을 세웠는데 손흥민 선수도 4번이나 굉장히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골 기대값을 밑도는 활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골을 넣은 개수랑 골 기대값의 개수가 봤을 때 항상 크게 차이가 났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기대값 이상의 골을 꽂아 넣는 선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터치가 적어지고 있지만 점점 더 또 골에 대한 어떤 관여는 많아지고 있고 아웃앤아웃 스트라이커로서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고 있는 찬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의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슈팅 수 같은 경우에도 적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골은 더 많아지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적은 숫자의 슈팅으로도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과는 달리 손흥민 선수가 골대 가까이에서 슈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하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즌이 그리고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에도 조금 더 앞쪽에서 골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훨씬 더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자체가 아니라 샷 로케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슈팅을 한 장소만 가지고 이제 히트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뛸지 뭐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현재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굉장히 힘든 시즌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느려질 그러니까 이 기록이 점점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기량 하락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이 손흥민 선수는 느려지는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속도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전설적인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도 사실 매주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을 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준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없었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에게 어시스트를 받고 그리고 골 기대값을 초월하는 선수도 없었고 이런 식의 엄청나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대한민국 역사상에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언젠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축구 재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아시아 사람도 그리고 한국인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겠죠. 손흥민 선수의 기록적인 프리미어리그 400경기 출전을 다시 한번 좀 축하하면서 그리고 더 위대한 기록들을 세워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각종 기록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